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는 후회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The Art of Choosing, 그러니까 선택의 기술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략 48이라는 책을 논하면서 고민은 운명을 파괴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민의 원인이 선택, 결정을 지연하는 그런 걸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민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찾다 보니까 선택, 결정에 관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전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이 책의 내용도 이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 에너지 절약, 루틴 만들기인데, 우리 뇌의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에너지를 유용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런 선택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는 큰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계산대 근처에는 항상 에너지바를 팔게 되는 거죠.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상 선택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스티브 잡스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만 입게 되는 거죠. 저커버그는 그 회색 비슷한 티만 거의 동일하게 입잖아요. 의상의 이제 루틴을 만들게 되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예전에 유튜브에서 공부의 신 같은 분인데 특징적인 게 자기는 항상 밥 먹으러 가면 순두부찌개만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 뭐 먹을까? 이런 것도 벌써 공부에 투자할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항상 순두부찌개만 먹었다고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약속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주중에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약속은 없다. 항상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한다. 이런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에너지 소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내용과 형식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그 대상을 내용과 형식으로 분리를 해봄으로 인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보다 손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학생들 외국에 유학이나 연수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 국내가 됐던 유학이 됐건. 근데 대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내가 전공할 그런 학문이 되겠죠. 내용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형식은 대학 타이틀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형식도 중요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 자체로 또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일정 정도 숙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학연수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언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언어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 자, 형식은 어느 국가로 가고 어느 도시로 가고 어느 학원으로 가고 그런 부분인데, 형식은 여기서 의미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어느 학원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니 어느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걸로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국가로 가서 인정받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이 형식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언어 능력이니까 가기 전에 단어라도 공부하고 기본적인 그래마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가서 적응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자, 언어 성취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언어를 능가하는 도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기 전에 아무 의미 없는 국가, 도시, 학원 고민하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자마자 그냥 한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고민하고 괜히 왔나? 이러면서 그냥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학연수는 무용하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
그게 바로 이러한 쓸모없는 고민의 결과로 인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정을 지연하는 그 이유를 제가 좀 관찰을 해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노력을 투입하기 싫어서 쓸모없는 것에 고민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의미가 별로 없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판단이라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의미가 없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참고 사항인데, 자, 의미 없는 선택들 많이 우리 부딪히게 되잖아요.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계속 고민되죠. 그것도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루틴 만들기도 뭐하고, 자, 사다리 타기를 하거나 그냥 동전 던지기를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있죠.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길이 뭐 절벽이 되는 건지, 이쪽 길이 좋은 결과가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판단을 못 내리겠다, 결정할 수가 없다, 뭐 사다리 타기를 하거나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죠. 장난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든 것들을 연구 파악해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들은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이야 뭐 과학기술도 발전돼서 인간들이 많이 교만해졌죠. 다 뭐 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뭐 노력하고 추구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다 교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예전에 중국에서 그 전쟁 같은 이런 국가의 대사를 거북이 등껍질에서 뭐 점을 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예전에 게르만족은 이 결혼같이 숭고한 일을 어떻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가, 신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해서 게임을 통해서, 신의 의지가 그 게임 속에 뭐 구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과도 알 수 없는 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만 해서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고민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과제와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실행해 보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지금 회사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불확실한 이 일을 위해서 이걸 바로 그만둔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기존의 회사도 다니면서 남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뭐 음악을 해야 되겠다, 연극을 해야 되겠다, 뭐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런 비전이 있다, 그때 이제 과제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뭐 기존에 수입이 들어오는 과제를 그냥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거는 약간 무모할 수도 있고, 고민의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볍고 빠른 테스트인데, 또 결과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신속하게 빠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그 신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자포스가 있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온라인으로 신발을 살까 궁금한 거야. 기존에 온라인으로 판매한 그 사례도 없고, 근데 이걸 연구한다고 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설문에 응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동네 신발 가게 가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소매가로 사겠습니다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포스라는 그런 신발 온라인 회사를 만들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고 가벼운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과 우연인데, 그러니까 삶에서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 선택과 우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선택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우연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온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가, 또는 이 삶이 나에게 뭐 시켜서, 아니면 이 삶이 만들어서, 이게 뭐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연적으로 만들어 온 부분이 많은가? 아마도 명확하게 따지면 우연의 비중이 반은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그 자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 소비, 아무 실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의 우연의 비중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숙고해서 뭐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은 것인데, 그로 인해 낭비만은 하지 말자. 그리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누구를 탓해야 되니까, 아유 부모님 탓해야 되고, 저 친구가 결정해서 이렇게 됐고,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아무리 탓을 해도 여튼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남 탓한다, 아마 모든 이들에게 가장 비호감의 인간이 될 겁니다. 누굴 만나서 남 탓하는 사람만큼 매력적이지 않고, 매력 떠나서 그냥 아예 멀리 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따라서 선택에 따른 뭐 책임 회피 이런 거는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 우리가 선택에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 남자도 있고 이 남자도 있고, 이 남자는 안정적이고 이 남자는 뭐 외모가 좋고, 둘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그런 선택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하고 싶으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또 선택을 다소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책 속의 내용인데, 선택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동물 실험을 했는데 야생에서 사는 코끼리는 56년을 산대요. 근데 동물원 코끼리는 17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외죠. 저는 동물원에서 사는 코끼리가 훨씬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왜냐? 뭐 적들도 없고 음식도 뭐 다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그런데 선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과 정신력이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는 거야. 빨리 늙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가? 영국에서 공무원 1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업무량이 많고 고위직, 책임을 져야 될 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심장병 사망이 많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낮은 직위, 그리고 낮은 재량권. 그러니까 낮은 직위가 사실 낮은 재량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심장병 사망률 발생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만큼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자신이 선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예는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예인데, 노인 돌봄 센터에서, 자, A그룹은 화분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B그룹은 시설에서 선택해주고 시설에서 관리해주고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거죠. 사망률과 건강 상태의 만족도가 A그룹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택은 생명의 근원이고, 내 삶의 선택은 스스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 선택은 사회가 대신. 무슨 얘기냐면, 조산아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위독한 상태예요. 근데 연명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 60%입니다. 근데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대부분 치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부모가 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미국 둘 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판단을 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판단을 해야 했으니까 평생 이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었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명적 선택,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극한의 고통밖에는 안 되는 그 결과, 그런 선택은 본인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시스템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그 선택으로, 결과는 뻔한 선택이니까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된다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대신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